안녕하십니까, 연단장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상담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도 한두 가지를 또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날씨 좀 따뜻해지면서 제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의 이제 그 상담을 많이 좀 받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상담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그분이 또 처한 상황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담을 오신 아버님께도 이런 내용을 유튜브로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아버님도 나와 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이 좀 없도록, 또 나와 같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허락해 주셔서 내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연락을 오셨을 때 기체를 좀 수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제 연락처를 받으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면 수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구입하신 곳에서 수리를 하거나 뭐 댁 근처에서 수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내가 이제 구입을 할 때 내가 집 근처에서 이제 드론을 취급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립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수리가 되질 않는다. 언제부터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리를 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핑계를 대고 수리 안 해줍니까? 라고 했더니 부품이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항만이 폐쇄돼서 물건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세관에 들어왔는데 세관에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등등 뭐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수리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처음에 문제는 기체가 약간 흐른다. 그리고 배터리를 이제 스마트 배터리를 사용을 하시는데 스마트 배터리가 들어간 레일이 좀 파손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이제 수리를 요청을 하셨는데 기체를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기체인지는 알아야 수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체 모델이 뭡니까? 이게 나 모델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이라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아버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뭐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이제 고화질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자로 그냥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언뜻 사진을 봤을 때는 뭐 EFT사의 G630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EFT사의 모델이 아니었고 EFT사의 G630 모델을 카피한 제품이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갖고 와서 봤더니 뭐 기체가 일단은 어떤 회사인지 알아내는 데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쇼트라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이 기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암대는 접게끔 되어 있는데 이 접을 때 기체가 맞닥뜨려져요. 그래서 이 모터나 프롭 때문에 한 10cm 이상을 강제로 벌려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기체를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DJI도 그렇고 EFT도 그렇고 이런 접이식 관절들을 사용하는 기체들은 대부분 다 이 카본 암대와 이 관절 부분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사출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성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이 관절 부분과 이 카본 파이프가 이제 에폭시 본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 보니까 본드도 배합이 안 맞는 건지 품질이 안 좋은 건지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드가 떨어지는 상태고 또 알루미늄 리벳을 또 하나만 박아놨는데 이미 리벳 박힌 자리도 빠지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 플라스틱 자체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같더라고. PC 재질 같더라고. 이렇게 되게 연성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리벳이 이제 이 플라스틱 암대를 찍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뭐 기체가 흐르고 쇼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기체는 비행 중에도 그냥 파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데 자, 이 기체를 이제 수리를 해드리려면 어떻게든 부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찾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부품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뭐 중국에서 어차피 갖고 온 제품들이니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품 자체가 검색이 안 된다라는 거는 판매가 거의 안 되는 모델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리 같은 데 보시면 이 판매자들이 카테고리를 다 나눠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FPV 드론, 그다음에 촬영용 드론, 농업용 드론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농업용 드론에서도 뭐 회사별로 또는 모델별로 시리즈별로 이렇게 다 나눠 놓는데 얘는 일단 판매
하는 데가 너무 적고 판매하는 곳들도 다 기타 브랜드의 모델이 딱 단일 모델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마음이 안 좋게 시작합니다. 이거 과연 부품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품을 제가 1시간 넘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부품이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완제품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제 그 기체 프레임과 FC, 뭐 파워 시스템, 배터리까지 이제 풀 세트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했지만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체를 이제 막 작년에 구입을 하셔서 한 시즌도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수리를 해서 지금 사용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단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리가 안 되면 뭔가 이제 피해 보상을 받아서 뭔가 환불을 받든지 뭐 어떤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상을 하셨겠지만 제가 아까 언뜻 보기에 G630 모델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실상 알아보니까 35리터급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단일 모델만 출시가 되는데 35리터급의 액상 전용과 40리터급의 입재 전용 이 모델만 출시가 되고 있고, 이 기체 같은 경우 자체 중량이 37kg, 이륙 중량이 72kg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일종 대상 기체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분께서는 그냥 무등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이런 기체는 안정성 인증 검사 이런 걸 다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으려면 일단 전파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1년에 몇 대 판매하지 못하는 이런 드론들을 안정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런 모델, 제가 모델 품질을 봤을 때 안정성 인증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고요. 제품 자체는 일단은 EFSI G630 모델 일부 모델 부품을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본은 또 3D 프린팅을 해서 그냥 락카치를 해서 노는 이 정도 상태의 품질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안 될 거라는 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좀 수리를 하기 원하셨는데 문제는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연세도 거의 70 가까우신 분이고, 뭐 그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논들이 2,000평 이상으로 이제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비료를 뿌리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대형 기체들이 좀 많은 추세다. 그런데 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야 뭐 본인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대형 기체를 사니까 문제없이 사용을 하지만, 이런 분들은 전체 한 1-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기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구입을 하셨을 때 주변에서 워낙 많이 이렇게 이제 30m급 이상의 대형 기체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에 뭐 단속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거나 이런 분들이 없으셨기 때문에 뭐 나도 그냥 사야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은 제품을 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상을 받거나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진행했을 때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면허는 있으시니까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 징역을 피할 수 있겠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이제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내가 과연 이 기체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되나, 그냥 이 기체를 안 쓰고 버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아버님 이거는 부품을 구해야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부품을 일단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거기서도 부품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불을 받으시려면 이런 뭐 서류가 있으셔야 되는데, 보니까 또 현금을 또 그냥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뭐 환불을 받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정상적인 뭐 소비자 고발을 하거나 이런 환불 조치를 취할 때 또 아버님이 또 벌금을 내셔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명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도 이제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짓고 뭐 경제적으로 부유해 보이지 않으셨고, 그래서 본인 이제 힘에 부치긴 하지만 농사는 져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드론을 이제 구입을 하신 상황인데, 지금 그렇다 보니 드론은 그럼 새로 구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환불이 안 되면 이 상태로는 기체가 운용이 안 되니까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벌써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셔서 드론을 구입하셨는데 1년도 채 사용을 못 하셨고,
또 여기서 뭐 이 정도 급을 하시려면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막막하신 거예요. 일단 농사를 짓긴 져야 되는데 내가 약을 죽일 힘도 없고 특히나 비료를 주려면 너무나 큰 노동력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힘에 부치고 그래 드론을 샀는데 드론은 이 모양이고 수리도 안 된다고 하고 환불 받자니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걸리고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와이프랑도 오늘 이런 내용의 상담을 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저녁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면 망합니다라는 영상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런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 어떤 판매점을 음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한두 군데에서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왜 똑같은 30m 기체도 여기서는 2천만 원인데 저기서 하면 1,200만 원이래. 그러면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구입을 하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구입했을 때 그 사후 처리라든지 이런 뭐 기체 고장이라든지 이상이 있을 때 뭐 보상이 가능하냐, AS가 가능하냐, 이거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린 거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또는 이제 몇 년 동안 같이 판매를 하면서 AS가 가능한 이런 제품들을 좀 선택하셔라. 뭐 DJI가 됐던 이런 메이저 제품이 됐던 아니면 뭐 서브 파티의 이제 EFT 같은 이런 제품이 됐던 아니면 저같이 이제 소량으로 판매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AS가 가능하고 이런 뭐 부품들을 구비하고 있는 곳에 구비를 하던 이런 곳에 좀 구비를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대리점들이 있으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좀 발품을 파셔서라도 이런 좀 크게 운용을 하고 정상적인 서비스와 뭐 솔루션 제공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항공청에서 뭐 여러 가지로 뭐 면허가 없이 뭐 기체를 사용했을 때는 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뭐 한다, 뭐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은 기체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뭐 한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상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뭐 내가 농기계 사는데 뭐 등록을 하고 뭘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방제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민농산물식품관리원에서 이제 방제 사업을 또 등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일정 뭐 장비들을 갖추지 않으면 방제 사업을 못 하게끔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제를 하려고 이제 지원 사업을 받으신 분들 있어요. 뭐 이게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자부담 한 20-30%를 내고 이제 방제용 드론을 이제 지원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지역이라든지 농협에 이제 찾아가서 야,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받긴 했지만 뭐 이런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 1,000만 이상의 돈을 지불을 했고, 그런데 이걸 자가농으로만 사용하기에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역 방제를 좀 우리한테 줘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려고 이제 움직이는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자, 일단은 뭐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제가 지원 사업 진행했을 때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농가한테 이런 농기계를 지원해줬을 때는 이게 비영리 목적에, 그러니까 너가 농사 짓는 거를 좀 더 편하게 병이나 충이 왔을 때 빨리 해결을 해라라 목적으로 사준 거잖아.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지원금 받은 지원 내역을 전부 다 토해내게끔 하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때 안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는데 사인해야지 막 사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도나 전남같이 이제 방제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농협이라든지 지자체에 이러한 조건들을 가진 분들은 방제를 못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방제를 계약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투입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미 다 민원들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아셔야 될 거가, 이 아버님께 물어봤더니 또 보험은 드셨대요. 그러니까 기체가 등록도 안 되는 기체인데 또 보험은 어떻게 드셨냐고 하니, 혹시나 사고가 날지 몰라서 내가 보험은 들었다. 그리고 뭐 농협에서 지원되는 뭐 사항이 있어서 자부담 얼마를 하고 뭐 자차까지 해가지고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이제 드론 방제를 오래 하시는 분이 전에도 이제 그 보험 관련해가지고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손해사장 드론 관련해 손해사장 하시면서 드론 방제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손해사장원 다녀보면서 약관을 이렇게 보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체를 사용했을 때는 보험은 가입은 해준다. 근데 보상은 절대 나가지 않는다. 약관에 이미 그렇게 적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관을 보니까 정말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기체를 날리다가 사고가 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체를 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사고 났을 때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만 또 이중으로 벌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기체를 등록을 하시고 그런 기체에 이제 보험을 넣으시고 또 사용 사업을 내실 때 영리 목적으로 해서 사용 사업을 내시고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시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뭐 누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제 문제들이 본인에게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제 영상에 드론 이렇게 사면 망합니다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든지 뭐 이런 유의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제를 오래 하신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이게 방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제 방제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데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 그렇게 당하신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눈탱이를 쌍으로 맞고 뒤통수까지 맞아갖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워낙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결해드릴 방법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매하는 업체 측에서도 어차피 이 사람들 불법인 거 알고 사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한테 뭔가 소송을 걸거나 하지 못한다. 이런 걸 좀 악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이런 것들 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는 뭐 이런 뭐 상담이 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요. 앞으로도 뭐 좋은 내용으로 있으면 제가 유튜브를 자주 좀 많이 찍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상담도 많이 오셔도 되고 뭐 기타 질문도 많이 하셔도 되고 뭐 유튜브 거리가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찾아가서 영상을 또 찍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